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34세 변호사 강민우. 그는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젊은 인재로 강한 논리력과 날카로운 법 해석으로 수많은 승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상대를 압도했으며 법률 방송에도 출연하며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인물이었다. 잘생긴 외모에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부유한 환경까지 갖춘 그는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그의 주변에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끊임없이 그와의 연애를 기대했지만 그는 늘 일에만 몰두하며 연애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다.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린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예비 신부가 다름 아닌 80세의 김정희 할머니라는 것이었다. 강민우보다 무려 46살이나 많은 나이차. 그것도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니라 노년의 할머니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다. 처음 이 말을 들은 가족들과 지인들은 장난이거나 혹은 황당한 농담일 거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고 공식적으로 결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 기이한 결혼 발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잘 나가는 젊은 변호사가 80세 할머니와 결혼을, 혹시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라는 의혹이 쏟아졌다. 강민우의 주변 사람들도 그를 말리려 했고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 너 제정신이야?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며 부모와 친척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동료 변호사들은 혹시 할머니에게 거액의 유산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뒷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민우의 결혼 발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까지 퍼져나갔고 그를 둘러싼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심과 논란 속에서 정작 강민우 본인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할머니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오히려 언론의 관심을 피하려는 듯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젊고 성공한 남성이 80세의 할머니와 결혼을 결심한 것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곧 이 결혼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 펼쳐지게 된다. 강민우의 결혼 발표가 전해지자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평소에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던 그였기에 가족들은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배우자가 80세의 할머니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의 부모는 발표 소식을 듣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특히 어머니는 당장 아들을 불러 대체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민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지. 그렇지. 설마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 하지만 강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얼굴로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고 가족 회의에서 그는 내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 셈이냐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 역시 술렁였다. 고모와 삼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며 속을 끓였고 사촌들은 그를 따로 불러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아니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친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평소 법조계에서 일하며 그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절친한 동료 변호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야,
너 미쳤냐? 장난이 아니라면 대체 왜? 너만큼 성공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80세 할머니랑 결혼을 해? 그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내가 정한 일이야 라고만 답하자 사람들은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황당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수군거리며 혹시 할머니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정희 할머니가 꽤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수군댔다. 아무래도 돈 때문이겠지. 젊고 잘생긴 변호사가 갑자기 80세 할머니랑 결혼을 한다? 말이 돼? 혹시 할머니가 유산을 전부 그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 아닐까? 강 변호사가 법도 잘 아니까 상속 문제까지 완벽하게 계산한 거겠지.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의 결혼을 두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로맨스일 리 없다. 분명 뭔가 숨겨진 속사정이 있을 거지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심지어 사기 결혼 아니냐며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의 사무실로는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지어 몇몇 언론사는 강남 유명 변호사 재산 상속을 노린 초고령 결혼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처럼 점점 커지는 논란 속에서 강민우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오히려 인정하는 듯 받아들였다. 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분명 뭔가 있어. 정말 사랑이라면 당당하게 밝히겠지. 모두가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 어머니는 간곡히 부탁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민우야,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고 키웠는데 이렇게 모든 걸 망칠 거니? 그러나 강민우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의심을 한 몸에 받으며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듯 그는 묵묵히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의심과 반대가 극에 달할 즈음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결혼을 둘러싼 소문과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갈 무렵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람들이 분명 재산을 노린 결혼일 거지라며 수군대던 것과 달리 강민우가 김정희 할머니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김정희 할머니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과거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던 봉사자였으며 특히 한 소년을 유독 아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가 바로 강민우였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술렁였다. 잠깐만. 그러면 김정희 할머니가 강 변호사의 가족 같은 존재였다는 거야? 설마 그가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연의 겐을 갚기 위해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일부 언론에서 강 변호사와 김정희 할머니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과거 자료를 살펴본 기자들은 김정희 할머니가 몇십 년 전 한 아이를 직접 키우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단서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할머니가 고아였던 강민우를 거둬 기르고 교육까지 지원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강민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김정희 할머니였다. 그는 부모의 죽음 이후 친척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보육원을 전전하고 있었고 당시 아무도 그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유일하게 보살펴주고 먹이고 재운 사람이 김정희 할머니였다. 그녀는 혼자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조차 버거웠지만 어린 강민우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집을 열어 강민우를 받아들였고
손수 밥을 지어 먹이며 학교까지 보내주었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그였지만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법대를 졸업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성공에 몰두하느라 할머니를 찾아뵙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강민우는 우연히 김정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급히 병원을 찾아갔고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지만 곧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자신이 점점 몸이 쇠약해져 더 이상 혼자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자식도 없고 돌봐줄 친척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냉랭했고 시설에 들어가라는 권유까지 받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했다. 그 순간 강민우는 깨달았다. 어린 시절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법적으로라도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에는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 은혜를 갚기 위한 선택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라면 정말 감동적이잖아. 인터넷에는 강민우의 결정을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처음에는 그를 욕하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결혼까지 해야 했을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강민우는 이미 확고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만들어준 은인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보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시선 속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민우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불행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가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어린 강민우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 친척들은 처음에는 그를 챙기려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널 키울 수는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래도 너는 이제 스스로 잘 살아야 해. 이 말은 어린 강민우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결국 그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끝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처음에는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려 했지만 세상은 어린아이에게도 냉정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많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거칠어져 갔다. 어떤 날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밤을 보내야 했고 때로는 차가운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운명이란 듯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김정희 할머니. 그녀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홀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강민우를 발견했다.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어울리며 장난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유독 강민우만은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던 손길을 멈추고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갔다. 얘야, 왜 이렇게 혼자 있어?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조차도 경계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그를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보육원에 찾아와 강민우에게 천천히 말을 걸었다. 배는 안 고프니?
이거 좀 먹어볼래? 그녀는 강민우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작은 빵과 따뜻한 우유를 건넸다. 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부터였다. 김정희 할머니는 매일같이 보육원에 찾아와 강민우를 챙겼고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녀는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강민우를 입양은 할 수 없었지만 보호자로서 키울 결심을 했다. 그녀는 많은 고민 끝에 보육원 원장과 상담을 했고 결국 강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그렇게 강민우는 김정희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크지 않았고 부유한 환경도 아니었지만 어린 강민우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다. 매일같이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 놓였고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겼다. 할머니는 언제나 세심하게 그를 보살폈다. 아침이면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주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주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방황하는 날이면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었다. 그녀는 비록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부모 이상의 사랑을 주었다. 어린 시절의 강민우는 종종 악몽을 꾸었고 깊은 밤 갑자기 깨어나 두려움에 떨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어린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녀의 헌신 덕분에 강민우는 점점 변해갔다. 방황하던 아이는 어느새 마음을 잡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응원 속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녀가 아끼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그는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할머니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강민우는 누구보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될까 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행복해.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성공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정희 할머니에게 넓은 집을 마련해 주고 편히 쉬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80세가 된 김정희 할머니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으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료진은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민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거둬 키워준 은혜를 갚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차례라고. 그리고 그 방법이 결혼이라는 선택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정희 할머니는 강민우에게 부모 이상의 존재였다. 단순히 그를 먹이고 재운 것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강민우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녀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강민우를 돌보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저녁이면 직접 밥을 지어 차려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그의 공부를 돕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함께 책을 읽었다. 학용품 하나, 교복 한 벌도 허투루 마련해 주지 않았고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고서도 강민우가 남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눈치채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비싼데 안 사도 돼요. 괜찮다. 우리 민우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 시장에서 세일하는 반찬을 사오고 낡은 옷을 몇 년씩 입었으며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버텼다.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고 비싼 약 대신 싸구려 파스를 붙이며 버텼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번도 불행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우야, 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말은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고 훗날 그가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법대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할머니가 얼마나 희생해왔는지를 알기에 더욱 악착같이 공부했고 결국 대형 로펌에 들어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넓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할머니가 평생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은 그녀의 몸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80세가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의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로 들어가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낯선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마지막까지 내가 살던 곳에서 지내고 싶구나. 그 말에 강민우는 밤새 고민했다. 할머니는 그의 전부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없는 할머니는 법적, 의료적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그가 보호자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설령 그녀가 위독해지더라도 병원에서는 친척도 아닌 그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법적으로 끝까지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선택이었다. 30대 젊고 성공한 변호사가 80세 노인과 결혼을 한다니 말이 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강민우에게 그 선택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그녀를 책임져야 했다. 결혼을 통해 그는 법적으로 김정희 할머니의 배우자가 되며 그녀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모든 법적 문제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그는 배우자로서 의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녀가 혹여나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였다. 할머니가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강민우가 그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킬게요. 그는 법적으로라도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머니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세상은 그의 진심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고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시선을 이겨내야 했다. 강민우의 결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부터 사람들은 온갖 억측과 비난을 쏟아냈다. 한때 유능한 변호사로 존경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순수한 사랑일까?
아무래도 재산을 노린 걸 거야. 80세 할머니와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상속 때문이겠지.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인터넷과 뉴스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남 변호사, 초고령 부자 할머니와 결혼, 과연 진실은? 같은 글들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강민우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혼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는 재산이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 이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에게 부모 같은 존재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를 키워주었다. 그가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배고픔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봐줬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할머니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나는 법적으로 그녀를 보호할 권리가 없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가슴 깊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나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기이한 결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강민우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을 이제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결혼 서류에 서명할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비난이 얼마나 쏟아지든 그는 이 결혼을 통해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했다. 민우야,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짐이라니요. 할머니, 어릴 때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누구도 그의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를 의심했다. 언론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산 문제를 거론했고, 일부 기자들은 심지어 결혼 후 상속 계획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김정희 할머니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당황했다. 그동안 상속을 노린 결혼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서서히 의혹을 거두기 시작했다. 잠깐, 그러면 대체 왜 결혼한 거지?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면 정말 은혜를 갚으려고 한 건가? 이제야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결혼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강민우와 김정희 할머니의 결혼식 날, 세상의 수많은 논란과 의혹 속에서도 조용한 결혼식장이 마련되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도, 웅장한 성당도 아닌 오래된 작은 정원이 있는 조용한 한옥에서 두 사람은 서 있었다. 김정희 할머니는 백발이 된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단아한 한복을 입었고, 강민우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처음엔 그를 조롱하고 의심했던 이들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저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구나. 사랑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야. 저건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모습이야. 결혼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주례사도 눈부신 조명이 있는 포토타임도 없었다. 하지만 이 결혼이야말로 누구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밀자 강민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이 가득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노동과 희생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이 배고팠을 때 밥을 지어주던 손, 밤새 책을 읽어주던 손, 때론 엄하게, 때론 다정하게 그의 등을 토닥이던 손. 그 손을 잡으며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결혼식 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감동과 찬사가 함께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 사연을 듣고 난 후엔 눈물을 훔쳤다. 인터넷에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댓글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이런 결혼은 처음 본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지? 세상엔 여전히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구나. 우리도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어. 몇몇은 이 사연을 읽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을 찾아가 화해를 했다. 강민우와 김정희 할머니는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과 바쁜 변호사가 아닌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물었다. 이제는 행복하시죠? 그때마다 강민우는 짧지만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네,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니까요. 그렇게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한 남자와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